자, 그러면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 이 루프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 실행하는 것부터 이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벌써 한 3년째 이 루프 시스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데모들 그리고 각종 이그젬플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수업에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예제들을 돌려보는 건데요. 이제 이 파이썬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설치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뭔가 컴파일 과정 없이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불리는 이 파이썬을 중간중간에 상태값들을 보기 편한 이런 점들이 이 파이썬이 유행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이썬은 일단 왜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지 않고 이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파이썬을 써서 플런 라이브러리라든가 넘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 데모를 할 수는 있지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수업은 로봇 쪽 관련된 시뮬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픽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하드웨어 컨트롤하기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되겠죠. STM이라든가 ESP 같은 이런 프로세서들을 쓰기 편하게 이제 C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위에서 파이썬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4 버전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컴퓨터블한 호환성이 파이썬 3.4하고 맞아 떨어지고요. 제가 배포하고 있는 것들은 그 파이썬 중에서 거의 미니멀 버전, 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에 제가 빌드해서 넣은 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파이썬 3.4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파이썬을 안 쓰는 이유는 한번 써도 좋은데 모든 예제를 똑같이 만들어 오실 수 있으시면은 그걸 써도 좋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만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니라 밑에 C 프로그램으로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서 파이썬 코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파이썬하고 대부분 일부 코드는 잘 파이썬하고 완벽 호환이 되겠지만 일부 코드는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수 있는 파이썬에는 없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 없는 기능들이 전부 다 C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픽이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 그리고 여러가지 인터널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이라 불리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연결하는 기법들 이런 게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3년째 계속해서 18년인가부터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가장 최신 버전에서만 돌아가고 옛날 거에서는 지원 안 하는 기능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석 달에 한 번씩 학기별로 중간중간에 제가 전부 다 업데이트 해라, 새로 깔아라 라고 하면 새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한 걸 간단히만 좀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압축을 풀어보시면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탕화면에서 실행을 시키고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탕화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디 있더라 뭐 바탕화면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 폴더들 안에다 놓거나 하시면은 이게 그 한글 코드랑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한 것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설치 바탕화면에서 하지 마시고 C 디렉토리 밑에 루프시스라고 하는 뭐 이름은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루프시스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 이렇게 카피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C 리디스트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는 VC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걸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일부 코드들은 32비트, 거의 메인은 32비트로 되어 있고 이제 몇 가지는 또 64비트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VC 리디스트리뷰터블 X86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 VC 리디스트리뷰터블은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깔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버전을 이게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 몇 개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비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4비트에서 돌리기 위해서 몇 가지 DLL들이 필요해서 그 DLL들을 설치해주는 이 VC 디스트리뷰터블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그대로 이렇게 폴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루프시스라고 하는 녀석을 실행을 해주면 이제 프로그램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이제 몇 가지를 계속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3D 그래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 고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그래픽이나 로봇들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루프 시스템은 매트랩이라고 하는 3학년들은 아직 매트랩 잘 모르실 텐데 매트랩이라고 하는 공학용 툴의 기본적인 펑션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니까 제 마음대로니까요. 매트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함수들의 이름이 매트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이 매트랩은 원래 행렬, 매트릭스 쓰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블라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포트란하고 C 버전 두 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 커널이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넘파이라고 불리는 파이썬용 라이브러리 넘파이 설치하실 때 보면 블라스하고 뭐 매스 커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매스 커널, 이 블라스는 1960년대에 그 미국 수리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포트란 기반의 수학적인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되겠고요. 이 매스 커널은 인텔에서 만든 거라 인텔 프로세서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인텔 매스 커널, 인텔 MK라고 보통 불리죠. 이거를 열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블라스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이 블라스가 포트란 버전이 있고 C 버전이 있는데, 이 루프에서는 루프에서는 포트란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계산 결과물이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약간 이 매스 커널하고 비교해가지고 C로 되어 있는 블라스하고 포트란 블라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블라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속도 차이는 한 10초 정도 걸리는 일을 했을 때 한 10% 미만, 5%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포트란에서 좀 납니다. 그래서 C가 좀 더 빠르지만 포트란이 좀 더 정교하기 때문에 이 블라스 라이브러리 중에 포트란 선택했고요. 제가 매트릭스 연산에서 10초라고 하는 거는 요새 이 매스 커널이나 블라스 계열에서는 엄청나게 큰 연산을 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행렬 곱하기로 하게 되면 10분 이상이 걸리는 대형 매트릭스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루프 시스템을 켜보시면요, 이 콘솔이 이렇게 떨렁하고 뜹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콘솔 창이 있고요.
이 콘솔 창은 말 그대로 명령행을 처리하는 명령행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맨드들을 이 안에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콘솔 창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것. 여러분들이 파이썬 예제에서 보시면 아이들, 파이썬 아이들 해서 파이썬 연습할 수 있는 창이 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역할이 바로 이 콘솔 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이썬 써보시면은 그 과정들이 되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콘솔 창에서 몇 글자 치다가 말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모듈형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명령들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아이들에서 할 수 있는 기본 명령들이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명령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에 사용을 할 뿐이지 사실 밑바닥은 전부 다 C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든 여러 가지 명령들을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콘솔 창의 주된 의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베어리어블 변수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거를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버거를 따로 파이썬이 안 갖고 있어서 이 디버깅 할 때 되게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떤 값인지를 이 명령행 창에다 쳐서 값을 보는 것들입니다. 한번 간단한 사례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띄우시면 이런 콘솔 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다 A는 3 하고 집어넣고 A 하고 눌러보면 A는 3이구나 하고 결과가 나오죠. 폼은 I는 0에서부터 10까지 프린트 I 치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이 파이썬 아이들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설치가 되어 있나? 없나 보네. 어디 있을 텐데 안 찾아지네요. 그래서 파이썬 아이들 창에서 쳐보시면 나오는 어떤 행위들, 뭐 프린트 바보 하고 치면 바보란 글자가 나오고 이것과 동일한 기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기능들 뭔가 좀 보시는 것처럼 뭐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리눅스 명령에서의 리스트 명령, LS라고 불리는 파일들이 현재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d 명령 쳐서 디렉토리 변화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리눅스에서 쓸만한 기본적인 명령들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설명을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인 명령들은 에디트 뭔가 내가 새로운 소스 코드를 에디팅을 해서 에디터를 불러서 이것들을 스크립트를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듈을 실행하는 기능, 기본적인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듈에 있는 펑션도 또 따로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마 여러분들이 yes, no 그래서 y 또는 n을 선택하는 것들이 화면 창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명령들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베어리어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먼저 에디터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콘솔 창에서 하나씩 타이핑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업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파이썬 처음에 배울 때나 뭐 한 1, 2주 정도 그렇게 배우는 거고요. 대부분은 내가 외부에 모듈을 새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파일에다가 내용을 쳐놓고 그걸 불러다가 실행시키는 게 파이썬의 어떤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전부 다 할 수 있게 매트랩도 이런 식인데 에디트라고 하는 명령을 여기에다가 치고 한 줄 리턴을 치시면은 왼쪽처럼 이런 창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메뉴에 디버깅 하려고 그러면 F1을 눌러라 라고 적혀 있는 빈 윈도우가 하나 생깁니다. 얘가 바로 이제 에디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콘솔 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에디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쳐넣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A는 3, B는 1
이렇게 쳐놓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는 메뉴로 가서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단축키를 써서 실행을 시켰었을 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과정이 이 안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에디터 부분에서 여기 F5라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F5 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직 이 녀석의 이름이 결정이 안 나 있죠. 이 파일에 파이썬에서는 파일 하나하나가 모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뭐라고 이름을 저장할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겠고요. 지금 이름을 테스트라고 제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더니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위에 경로명하고 모듈 이름, 파일 이름 test.py라는 것이 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거일 때만 이 세이브 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번 하고 나면은 이 창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프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의 실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실행하는 런 모드, 그리고 또 하나는 디버깅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파이썬에서는 그냥 런만 실행하면은 실행만 되고 디버깅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아직 기능이 몇 가지가 미비되어 있긴 하지만 디버거가 붙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일부 변형시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스파이더도 예를 들면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거미 이렇게 지어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파이썬도 역시 디버거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전 세계 이제 네 번째 디버거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루프 시스템이고요. 디버거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안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 런은 그냥 실행하는 거, 디버거는 한 줄씩 실행한다거나 중간중간에 값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 모드로 실행을 시키시려면 컨트롤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CTR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컨트롤을 뜻하거든요. 저희 컨트롤하고 F5를 눌러주면은 그냥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능 없이 그냥 펑 하고 실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5를 누르는 경우에는 디버그 모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F5번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처럼 디버그 모드로 빠집니다. 여기 노란색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뭐 스타트 디버깅, 스탑 디버깅 하면서 창도 나오고, 이 부분에는 변수가 기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년째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 가을부터 이 디버거가 붙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다 안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버거 모드에 빠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디버거를 써본 사람들은 명령에 되게 익숙하게 잘 쓰는데 거의 99.99%의 학생들이 디버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디버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기 싫은 분들은 컨트롤 F5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디버거 모드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완전히 똑같은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거를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디버거 모드 들어가려고 그러면 F5를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디버거 모드에서는 다시 F5번을 누르게 되면은 고 명령, continue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고 또는 continue라고 부르는데요. 디버깅 모드로 들어갔지만 그냥 쭉 실행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5를 두 번 누르게 되면은 F5 하고 두 번 누르면은 그냥 디버깅 모드에서 실행이 쫙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버깅 모드에서 디버그를 끄고 싶으면은 Shift F5를 누르면 되겠고요. 한 줄씩 실행을 할 때는 스텝 인투 F11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줄씩 실행할 때 A 펑션, B 펑션 실행하는데 여기에서 한 줄씩 실행하면 A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점프해서 A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줄씩 또 다 실행을 하니까 귀찮아서 함수 하나를 통째로 지나가게 할 때는 스텝 오버 F10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디버거에서도 11번 트레이스 인투라고도 부르는데 인투보다는 오버의 기능 F10번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귀찮을 때에는 디버거를 쓰고 싶지 않으면 컨트롤 F4를 눌러서 런 모드로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 이제 코드가 있고요. 에디트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 껍데기가 생기죠. 아까 제가 개발 버전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 밑에 지금 엉뚱한 기능 하나를 지금 넣고 있는 중이어서. 자, A는 3, B는 1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디터 창이고요. 아직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디버거 F5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이름 저장 다큐멘트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이 밑에다 보통 많이 하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5 하나만 눌렀기 때문에 디버그 모드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데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F5번을 그냥 누르면 이제 디버깅이 모드가 끝나고 실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금 보시면은 디버그 테스트 모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상태가 이제 한번 실행을 한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F5번 누르고 F10이나 11번을 누르면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F5 누르면 이제 끝나고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는 모듈을 어떻게 불러오는가 과정 전체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run 또는 디버그 모드이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디버그 F5 이렇게만 적혀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F5를 한번 누르면 지금 디버깅 모드에 진입한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노란색이 보이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F5를 누르면 고 명령 그냥 쭉 실행해라.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실행이 되고 여기 창에 보시면 디버그 테스트 모듈이 끝났다라는 표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번 실행을 하는 건데요. 실행을 한다라는 것은 파이썬에서는 임포트한다, 모듈을 불러온다라는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들이 이 콘솔 창에 있는 메모리 공간 안으로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행을 시켜 주셔야 이제 얘가 그 모듈이 파이썬 메모리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디버깅 모드가 끝나거나 뭐 실행이 다 끝나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또 삭제를 해서 이 내용들을 없애버리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파이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에디터에 코드를 띄운 다음에 한 번을 꼭 실행을 해줘야 콘솔 창에서 이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내용들을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콘솔 창에서 이 모듈에 있는 내용들, 지금 이 모듈은 이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파일 이름도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모듈 안에 A하고 B라는 변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1인데, 자, 그걸 콘솔 창에서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명령 써서 왼쪽 창 만들고 세이브 되고 실행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테스트 A 하니까 A가, 자,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A라는 값을 나는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냐면 테스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네임 테스트가 꼭 쓰여야 되겠고요. 예, 변수 A는 모듈 테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때는 test.a라고 하는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이것처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값 3이 화면에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냥 A라고 치게 되면은 나는 A가 뭔지 몰라 라고 파이썬에서 알려줍니다. A가 뭔지 모른다. 왜 모르지? 네, 모듈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걸 앞에다가 꼭 쳐주시고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소문자 테스트 이렇게 쓰고 .b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값 1이 화면에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중간에 점프를 했네요. 번호를 10번 모듈 키워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가지 모듈들이 내부에 있는데요. 이 모듈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쓰고 계시는 예제들입니다. example. 예제는 EX이기 때문에 여기 EX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 시스템 안에 보시면은 EX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제들이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쓰는 것은 로보틱스 과목 R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과목에서 쓰는 거는 SF 약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죠. R스페이스는 여기 있고 SF 그 다음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들이 쓰는 그 응용 로봇공학인가? 로봇공학 응용. 그거는 로봇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코봇. 코봇은 원래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고 불리는 협동 로봇을 뜻하는 거고요. 협동이 콜라보레이션이니까 콜라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원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로봇공학이 바로 이 코봇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만 저는 이 이름이 과목들 간에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2시간 반까지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 자, 뭐 그래픽스 수업은 아니지만 여기에 오픈G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오픈GL의 GL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로봇 학습은 머신러닝의 약자로 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L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요새 인공지능 및 AI와 로봇 과목의 경우에는 AR, 약어 2개를 따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있죠.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불리는 AR 기능이 있죠. 이거하고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서 뒤에다가 P 붙여서 AI와 로봇 프로그래밍이라고 ARP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름 붙인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저께인가 ARP가 뭐지 하고 지우려다가 보니까 예제들이 여기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들의 예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또는 앞으로 4학년 때 배우는 예제들을 보고 싶으면 이 안에 예제들을 불러다가 돌려보시면은 다른 과목 예제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듈을 불러오는 예제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공학에서의 R스페이스의 테스트 1이라는 걸 불러올 때 여기 이제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EX 폴더에서 갖고 올 거죠. example는 되게 중요한 거는 윈도우는 이렇게 짝대기를 긋거든요. 디렉토리 표현할 때. 그런데 리눅스 계열들은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쪽에서 파이썬이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윈도우식 표기를 쓰지 않았고요. 리눅스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놓고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EX에 뭐 R에 테스트 이런 짝대기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짝대기입니다. 이렇게 EX 밑에 R 스페이스의 짝대기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
EX 폴더, example 폴더 안에 있는 rspace 폴더로 들어가서 마지막 py는 치지 않습니다. py를 쳐보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이제 제거해 버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py를 치지 않고 테스트 1이라고만 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게 왼쪽에 에디터 안에 로딩이 되겠습니다. 한번 과정 보시겠습니다. 친절하게 여기서 탭을 치시거나 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탭을 치면은 이 창들이 나오도록 작년인가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직 뭐 불완전한 기능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1 예제를 호출을 하면 이렇게 뜨게 되겠고요. 이걸 동작을 시키면 F5 한번 누르면 디버그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이와 같이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동작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테스트 1 콘솔 창에서 건드려 보면 모듈 테스트 1이 떠 있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억세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보였던 그래픽 창을 끄게 되면 이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콘솔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를 꺼버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를 실행을 시키면 윈도우가 하나 생겼잖아요. 실행창. 이 창을 꺼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떠있을 때는 테스트 1이라는 모듈을 억세스 할 수 있는데 이게 꺼지면 테스트 1은 사라져 버리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나중에 착각할 수 있는데 편의상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을 건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로봇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실제 모듈은 루프.rspace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패키지명 함수 대문자 h를 불러오면 h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왼쪽 그림에 그대로 써져 있고요. 이거 콘솔 창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에디터 창인지 콘솔 창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h는 무슨 값이냐 하고 h를 쳐보니까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다 하고서 4 곱하기 4 비어있는 매트릭스가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표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모든 패키지명을 다 불러오기가 귀찮을 때에는 루프 rspace라는 경로를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from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임포트해라 라고 불러오면 네임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패키지 명들을 따로 치지 않고 여기 루프.rspace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만 치셔도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rom import라고 하는 거는 그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을 불러와라, 모든 파일을 뜻하는 별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이 그 명령행들, 그 콘솔 창, 윈도우즈에도 콘솔 창이 있고 리눅스에도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콘솔 창. 그 명령과 굉장히 유사하게 파이썬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매트릭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수업들에서 보시면은 매트릭스가 이제 많이 쓰이죠. 뭐 로봇공학, 머신러닝, 그렇죠. 로봇러닝, 뭐 여러가지 응용 로봇공학, 이런 데는 행렬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행렬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어레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이거 파워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가 대문자로 바꾸는 건데요. 어레이 하고서 행과 열을 넣어줍니다. 로우와 컬럼 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어레이 2에 3 그러면 행은 2개, 열은 3개짜리 행열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비어있는 000 들어가 있는 행열이고요. 2 곱하기 3이라는 표현이죠.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란 뜻입니다. 실제 곱하기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매트릭스는 행렬은 그 안에 각각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트랩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파이썬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이 배열 표시입니다. 매트랩은 괄호를 쓰는데 여기서는 행렬 표시를 쓰겠고요. 행렬 표시를 써서 1의 1번을 갖고 오고 싶다. 1의 1번에다가 1을 넣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고요. 자, 요거 보시면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바로 이 부분에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매트랩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게, 모든 행이나 모든 열에 대해서 특정 값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매트랩에서는 이 세미콜론, 땡땡이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행을 뜻할 때에는 행 자리에다가 땡땡이를 쳐줍니다. 그러면 모든 행의 첫 번째 열에 2라는 숫자를 넣어라. 이 얘기가 되니까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열에 그리고 모든 행에 대해서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열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두 번째 행에 모든 열에 대해서 3을 넣어라 라고 하면 두 번째 행,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잖아요. 두 번째 행의 모든 열에다가 3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이든 이 루프에서든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건드리실 때에는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명령들이 그래프 명령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명령도 매트랩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고요. 매트랩에 보시면은 figure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n을 쓰게 되면 figure 1번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프가 그려질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figure 1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figure 1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포문을 써서 플롯 명령으로 i부터 i 더하기 3까지 또는 뭐 i부터 지금 보시면은 i는 0에서부터 9까지 10보다 작으니까 0에서부터 9까지 늘어날 텐데 플롯 명령은 점을 찍는 거고요. i 그리고 i 더하기 3을 넣었기 때문에 0일 때에 3에 점을 찍고요. 1일 때에 4에 점을 찍습니다. 지금 보시면 0에 3에 첫 번째 점 찍었고 1에 4일 때 점을 찍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니까 이와 같은 짝대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플롯 명령을 쓰시면은 파란색으로 라인들 타고 그림들이 뭔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래프 명령을 좀 얘기 드리면 그래프 명령도 좀 개수가 많은데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프 펑션 두 번째는 그래프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프 명령.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필요가 있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얘는 블루, 얘는 레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 1 하게 되면 번호를 뜻하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뜻하고요. 그래서 그래프 2를 호출한 다음에 플롯 명령 ii를 넣으니까 0에서부터 쭉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프 2 하면 두 번째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2에다가 i하고 i 곱하기 2를 넣으니까 EX 그래프가 그려진 거죠. Y는. 그래서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괄호하고서 스트링 표시하고서 R 넣습니다. R은 레드를 뜻하고요. 그래서 얘가 파란색으로 그려집니다. 만약 B를 넣으면 파란색이 그려질 텐데 B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데모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 플롯 명령도 되게 꼼꼼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플롯이 나와 있고요. 포문을 써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에 10까지 하고 플롯 i에 i 곱하기 i 한번 그려볼게요. 오, y는 x제곱이 그려졌죠. 이거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 크게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하냐? 축소 기능은 제가 귀찮아서 아직 안 만들었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인지를 선택하시면 확대된 것들이 원래의 좌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편한 것들 기능 좀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서 그래프에 있는 걸 카피해 올 때 캡처를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CV 아시죠? 네. 컨트롤 C,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한번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카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년에 이제 갑자기 만든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에디터 소스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오려고 하면, 긁어가지고 카피를 해서 붙이면 이렇게 다 깨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아서 숙제할 때 편안하고, 여기에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그리고 카피 명령 C, 컨트롤 쉬프트 C를 하시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이 창이 그대로 나타나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를 하면 소스 코드를 갖다 붙여서 발표 자료 만들기 쉽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숙제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루프 쓰는 기본적인 기능들 소개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추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